가압상속 관련된 예규 판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당 부분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예규 판례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정도만 우선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예규 판례, 가압상속 공제된 예규 판례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의 가압상속 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년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년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 개시 직전 사업년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을 미만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견기업이 되겠죠. 과거에 10년 사후관리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라 120%를 10년간 유지해야 되는 120%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된 과거 규정입니다. 두 번째,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근로자 중 가압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 결국은 합병, 분할 등의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할 전, 합병 전, 후에 그 직원 수에 대해 갖고는 그대로 승계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 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신설된 고용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사후관리 규정 중 신설 전 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사후관리 그 뭐냐면은 규정에 직원 수를 유지하는 요건이 있었고 총급여를 또 하는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 유지 의무 조건을 그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고 하게 되면 이미 어떠한 그 사후관리 규정 중에서 신설된 규정 이전에 규정을 적용을 했다고 하게 되면 신설된 이후에 규정을 갈아탈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업법인이 가압상속공제 후 인적 분할을 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할 합병한 경우에 그 직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부친 가업 상속공제의 대표자 요건 미충족 시 가압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상속공제 대표자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상속공제된 관련된 예규를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대습 상속인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이건 무슨냐면은 상속인 중에서 삼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첫째 형이 죽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첫째 형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거고요. 이 상속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의 증여재산이 합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압상속공제의 고용유지 조건 변경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유지 기준을 신설하여 둘 중 가압승계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 규정을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어쨌든 사후관리 규정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 수 요건, 급여 요건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아타는 건 안 되고요. 이 고용유지를 하다가 급여 예를 들어 지금 5년이니까 3년은 고용유지를 하고 2년은 총급여를 맞춘다. 그런 건 안 되고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해외 현지 설립 고려 중인데 해외 진출 형태는 개인이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 가업 상속에 영향을 주는지, 최근에는 해외 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동지부는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보유하는 주식으로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 가압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여러 사업체의 주식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회사별로 하는지 전체 법인 주식 합산입니다. 가압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300억, 400억, 600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에 대한 여러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모두 합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부친의 보유 지분이 자녀의 지분보다 적은 경우 가압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부친이
적다 하더라도 10년간 50% 이상의 주식을 최대 주주 등이 함께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30%, 어머니가 40%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지분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 가능하다. 12번째, 가압상속 공제의 요건인 최대 주주 등을 판단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법인도 해당되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꼭 거주자여야지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한지,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이 상속인 기준으로 피상속인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주자여야 하고요. 그래야지 가압상속 공제 요건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상속인의 경우 거주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번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 상속 개시 시점에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주식 및 남은 지분에 대해서 가압상속 공제가 되는지, 사후관리 기간 예전에 7년인 경우 7년이 지난 후 주된 업종을 변경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을 유지한 채 상속이 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업종에 대한 그 변경을 대업종까지 대분류까지 다 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 분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째, 부친 60%, 모친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주식 60%를 상속받아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세 신고를 완료 후 모친이 사망하여 주식 40%를 상속 시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부친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가압상속 공제를 받고 또 모친의 주식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들이 주식 60%를 상속받아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그 모친이 사망하여 주식 40%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어떤 게 있냐면요, 가압상속 공제 주식증여 특례에서 피상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현행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압상속 공제던 주식증여 특례전 수증자, 상속인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공동 상속 공동 수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증여해주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한 명만 된다는 거, 어머니 한 명만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된다라는 거는 사실 예규가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하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기획재정부 사무관 조사관님하고 통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뭐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법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상속인 그 다음에 증여자의 경우에는 공동이 안 된다라는 정도 우선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5번째, 2018년 부친의 보유 지분 전부를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이전을 했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 시 가압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여자가 가진 주식을 일부라도 보유해야 하는지, 2020년 2월 11일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개시 전 부친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전부 증여한 경우로서 개시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이 없더라도 가압상속 공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 가압상속 공제 요건 중 상속인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대표이사의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상속인 본인이 아닌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한지,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상속인의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만 인정을 하고요.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개인은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가압상속을 받을 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받는 거고, 그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 법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 달라지는 게 아니고 법인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만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가압상속 공제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체 자체가 지금 배우자인 경우, 대표자 요건 자체가 배우자인 경우 동일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이 소유하고 주식을 자식이 갖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표자 요건은 배우자가 충족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아들 자체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부동산 이전되는 거에 대한 개인 사업자의 케이스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 정도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에 대한 총 급여액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대 주주, 기타 친족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하지만 최대 주주 등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매출액이 170억 정도인데 회사가 매년 수익 창출에 누적된 결과 100억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 개시일 직전 5개년 사업년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 보유 현금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아 가압상속 공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째, 가압 승계 이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가압용 자산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처분 재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압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수도권 공장의 지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대체 취득하는 것 자체가 가압용 자산에 대한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라는 요건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예규 판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가압상속 공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숙지를 하셨다가 향후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